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제일 걱정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적을 때이다.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. 많이 가져야 걱정 없는 거 아닌가? 돈 많고 집 넓고 물건 많으면 든든한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 수녀님 말씀이 맞아요. 가진 게 많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. 도둑될까봐 걱정, 망가질까봐 걱정, 잃어버릴까봐 걱정. 청소하고 관리하느라 시간도 에너지도 다 빼앗깁니다.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.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 가방 하나로 사셨대요. 옷도 몇 벌 없고 신발도 한두 켤레.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었어요.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누구든 도울 수 있었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니까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적게 가질수록 걱정이 줄어들어요. 관리할 게 적으니 편하고 잃을 게 적으니 두렵지 않고 버릴 게 적으니 떠날 때도 홀가분합니다. 가장 적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습니다. 가장 가벼울 때 우리는 가장 평온합니다.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. 테레사 수녀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래 나도 정리해야겠다.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.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. 집안을 둘러보면 온통 물건뿐이에요. 옷장, 서랍, 찬장, 창고. 어디 하나 빈 곳이 없죠. 이걸 언제 다 정리해? 한숨부터 나옵니다. 괜찮습니다.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겁니다. 제가 해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하라. 처음부터 옷장이나 안방 같은 큰 곳을 건드리면 지쳐요. 그러니 작은 곳부터 시작하세요. 저는 화장대 서랍부터 시작했어요. 거기에 립스틱, 로션, 샘플들이 가득했는데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. 이건 언제 산 건지, 이 립스틱은 오래돼서 말라버리고 그렇게 골라내니 절반이 쓰레기였답니다. 1시간도 안 걸렸어요. 서랍 하나가 깨끗해지니 기분이 좋더라고요.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요. 여러분도 작은 서랍 하나, 선반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. 부담 없이 오늘 당장. 1년 안 쓴 건 버려라. 정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? 혹시 쓸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에요.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.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린다. 생각해 보세요.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. 옷도 그래요. 작년에 안 입었으면 올해도 안 입어요. 그릇도 마찬가지예요. 1년 동안 싱크대 위에만 있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. 처음엔 아까웠어요. 이거 비싼 건데, 이거 멀쩡한데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. 안 쓰는 물건이 공간만 차지하는 게 더 아깝잖아요. 차라리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나아요.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내 삶에서 이미 역할을 끝낸 물건이다.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집안의 절반은 저절로 정리됩니다. 추억은 사진으로 남겨라. 버리기 제일 힘든 게 추억 담긴 물건이에요. 아이들 어렸을 때 입던 옷, 남편이 선물한 가방, 여행 가서 산 기념품, 이런 건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요.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. 제가 한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컸어요.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. 아이가 어릴 때 입던 옷, 남편이 선물해준 오래된 가방,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사온 기념품들.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두기엔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들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. 사진은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보면 그때의 감정과 기억은 그대로 되살아나는데 집안의 공간은 훨씬 가벼워졌죠. 추억은 남기고 짐은 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.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. 버리기 아까운 건 누군가에게 주세요. 저는 멀쩡한 옷들을 동네 교회에 기부했어요.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. 안 쓰는 물건이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물건이 됩니다. 나눔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. 오늘은 안 쓰는 가방 하나, 내일은 낡은 수건 하나, 모레는 깨진 그릇 하나.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예요. 엄청난 양이죠.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겁니다. 조급해하지 마세요. 청소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. 전에는 청소하는데 하루가 다 갔어요. 선반 위 장식품을 하나하나 들어 먼지를 닦고 옷장 문을 열면 꺼내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어 청소가 싫은 게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아서 청소가 싫어진 것이더라고요.
정리하려고 마음먹어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고. 그렇게 집도 마음도 복잡해져 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. 20분이면 집 전체가 깨끗해져요. 먼지 닦을 장식품도 없고 정리할 잡동사니도 없으니까요. 청소기 한번 쓱 돌리면 끝이에요.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?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젊었을 때는 바빠서, 중년에는 애들 키우느라, 노년에는 손주 보느라 평생 시간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나는 뭘 하고 싶었지? 되묻게 되더라고요. 비운 공간을 느껴라. 정리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. 집안이 정리가 되니 숨통이 트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비운 공간을 느껴보시고 그 가벼움을, 그 자유로움을,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입니다. 매일 동네 한 바퀴.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산책입니다. 일단 매일 동네 한 바퀴 걸었어요. 전에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걷는 게 즐겁습니다.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쯤 가만히 있었어요. 그냥 사람 구경하는 하는 건데 전에 같았으면 시간 아깝게 뭐 하는 거야 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.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. 취미가 주는 새로운 기쁨. 문화센터에는 참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. 서예 좋아하시는 분은 서예를, 그림 좋아하시는 분은 수채화를,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노래를 배우세요. 저는 서예를 선택했지만 옆 교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치니 다들 즐거워하시는 거예요. 수업 끝나고 나오면 같이 수업 들은 분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요. 동네 카페에서 차 마시며 서예 얘기도 하고 손주 얘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눕니다.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. 그렇게 친구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. 저는 이게 다 가능했던 건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. 물건을 비우고 집안일을 줄이고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. 미니멀 라이프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. 여러분도 해보세요. 비우면 채워져요. 정리하면 시간이 생겨요. 그 시간으로 하고 싶었던 것, 배우고 싶었던 것 시작하세요.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. 미니멀이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. 비움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채워짐이었어요. 그 여백의 시간이 흐르고 여유가 머물고 행복이 자라났습니다. 평생 무언가를 채우느라 바빴는데 이제 알았어요. 진짜 풍요로움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. 남은 나의 삶, 더 이상 무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. 가볍게, 단순하게, 그러나 더 깊이 살고 싶어요. 적게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삶.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의 비밀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.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. 놀라운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. 오늘의 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.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길 바라며 이런 이야기 계속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